간호사 아가씨 또 와줬네. 요즘 밤마다 아가씨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 최병수 회장이 간호사 정혜를 보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 네, 어르신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짠! 하고 왔지요. 정혜가 웃으며 이야기를 한다. 어때요? 오늘도 좋으세요? 이제 푹 잘 수 있겠죠? 정혜가 마사지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응, 그래. 이 손길 낯설지가 않아. 예전 생각이 많이 나는데 최장암 말기 환자 앞에서 정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는 물리치료사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자의 통증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 속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새벽 5시. 한정혜는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기억하는 습관이 되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깨를 돌려봅니다. 물리치료사의 직업병인 어깨 통증이 또 찾아왔네요. 아, 나이가 드니 회복이 더디네. 정혜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에서는 어디를 가든 세 걸음이면 충분했죠. 낡은 소파에 놓인 사진틀에는 젊은 시절 부모님 사진과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아들 우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정혜야.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네, 한정혜입니다. 한 선생님, 어머님께서 오늘 아침에 또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간호사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계속 정혜 어디 갔냐며 찾으셨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퇴근 후에 꼭 들를게요. 어머니 진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요양원비, 아들 우빈의 의대 학비, 그리고 쌓여가는 고지서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정혜는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샛빛 재활병원은 정혜가 15년째 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으로 유명한 이 병원은 특히 VIP 환자들이 많기로 소문났죠. 정혜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안내데스크의 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 새 환자 차트 좀 미리 검토하려고. 어제 얘기 들었어? 네, 최병수 회장님이 오신대요. 대한그룹 회장님이요. 암 투병 중이시라는데 특별 병실에 입원하신대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였고 최병수 회장은 경제지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침 회의실에서 김 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의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최병수 회장님께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말기암 투병 중이시고 특히 통증 관리와 재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정혜 선생님, 회장님의 물리치료는 선생님이 전담해 주세요. 정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그녀의 실력은 인정받고 있었지만 이런 VIP 환자를 전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가요?
네, 회장님 측에서 특별히 경력자를 요청하셨고, 선생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혜는 최병수 회장의 차트를 검토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전이가 된 상황, 통증 지수, 모든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녀는 1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지만 이런 상태의 환자는 늘 마음이 아팠죠. 오후 2시 정혜는 최병수 회장의 특별 병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신문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야위고 창백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물리치료사 한정혜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의 재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정혜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차죠? 15년 경력입니다. 좋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손에서 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말이죠. 정혜는 미소 지으며 준비해온 재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최 회장의 어깨와 팔에 손을 얹고 통증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아프시죠? 암이 전이된 부위에서 근육이 경직되어 있네요. 정혜의 손길이 닿자 최 회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살짝 풀어졌습니다. 30분간의 치료가 끝나갈 무렵 최 회장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손에는 뭔가 다른 게 있군요. 따뜻함이 그저 기술만이 아닌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혜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환자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최 회장의 말은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혜가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최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혹시 퇴근 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더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요양원에 들러야 했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10시쯤 들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약속대로 최 회장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퇴근한 후였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최 회장은 통증에 얼굴을 찌푸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네요. 정혜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최 회장의 통증 부위를 감싼 후 천천히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최 회장의 경직된 얼굴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신 손길이 닿으면 왜 이렇게 편안해지는지 모르겠군요.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일을 15년간 해온 이유였습니다. 제 어머니도 오랫동안 아프셨거든요. 그때 제가 어머니 통증을 달래드리곤 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제 손이 약손이라고 하셨죠. 최 회장은 조용히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곧 다시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아들은 의대생이라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해요. 의대생이요? 대단하네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우빈이는 제 자랑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최 회장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마사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세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혜가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간호사 민가현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가현의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혜 선생님? 퇴근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계셨네요? 정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통증이 심하셔서 추가 치료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민가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군요. 특별 관리를 하시나 봐요. 정혜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가현 옆을 지나쳐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뵙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 되었고 1시간 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 아래서 그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또 시작이구나. 정혜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다음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최 회장의 따뜻한 감사 인사가 남아 있었고 마음 한편에는 민가연의 차가운 시선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정혜에게는 있었습니다. 15년간 그래왔듯이 오늘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침 회의실, 정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최 회장의 병실을 나온 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민가연의 차가운 눈빛이 남아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변의 동료들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선생님, 퇴근 후에도 최 회장님 치료한대. 진짜? 특별관리비 받나? 순간 정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뒤돌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치료사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정혜는 휴게실에서 나오는 민가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내가 봤어. 정혜 선생님이 퇴근 시간 훨씬 지나서 최 회장님 병실에 있었다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그 나이에 돈이 얼마나 급했으면.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들이킨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휴게실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휴게실 안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민가현과 동료 치료사들 몇 명이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아, 정혜 선생님. 민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통증이 심하셔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셨어요. 원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원장은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정혜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가연은 믿지 않는 눈빛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셨다니 대단하시네요. 민가연의 말에는 뚜렷한 비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기운이 없어 커피만 한 잔 따르고 휴게실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중년의 간호사 미영이 정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혜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가연이는 아직 어려서 그래. 내가 고생하는 거 다들 알고 있어. 정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은 정혜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함께 일해온 몇 안 되는 동료였습니다. 고마워, 미영 언니. 근데 이런 소문이 원장님 귀에 들어가면 어쩌지?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말해놓을게.
그나저나 어머님은 좀 어떠셔? 정혜의 눈에 순간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어제는 요양원에도 못 갔어요. 미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 정혜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날 오후 정혜는 최 회장의 물리치료를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최 회장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마른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와주셨군요. 당연하죠. 제 환자니까요. 정혜는 준비해온 따뜻한 수건으로 최 회장의 목과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요. 덕분에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의 이런 반응이 그녀가 15년간 이 일을 해온 이유였죠. 회장님, 혹시 가족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최 회장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가버렸고 아들놈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보기 힘들죠. 정혜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우빈도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자식들이란 다 그런가 봐요. 저도 아들이 의대생이라 바빠서 자주 못 봐요. 그렇군요. 의대생이라. 대단하네요. 어느 학교에 다니나요? 서울의대요. 장학금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최 회장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도 퇴근 후에 시간 되세요?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병원에 퍼진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시간 됩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또다시 최 회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선생님. 정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치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굳은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퇴근 후에 오는 것 때문에 병원에서 무슨 이야기 들으셨나요? 최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무슨 이야기요?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최 회장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선생님,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정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환자분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최 회장은 정혜의 반응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치료를 마무리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민가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가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가 병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반갑게 인사던 동료들이 그녀를 피하는 듯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정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3명의 동료 치료사들이 대화를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정혜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젊은 치료사 하나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선생님, 정말 최 회장님한테 돈 받고 특별 치료하세요? 정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귀에 우잉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치료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 선생님이 그러는데 정혜 선생님이 최 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돈 받고 야간 치료하신대요. 병원 규정 위반 아닌가요? 정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꾹 참으며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환자가 고통스러워해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동료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탈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 한쪽에 숨어 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명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울 수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요양비와 아들의 학비를 생각하면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정혜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그렇게 정혜는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최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온갖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그녀는 환자를 향한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정혜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8시간, 이곳에서 4시간, 그녀의 하루는 너무 길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 정혜는 눈이 감기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한 과장님, 오늘도 힘드시죠? 편의점 점장 서구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정혜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석 점장님. 덕분에 조금 깨는 것 같네요. 병원 일도 바쁘실 텐데 밤에도 이렇게 일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정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2가지 일을 병행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아들 우빈이 의대에 들어가고 어머니의 알츠하이머가 악화되면서부터였죠. 어쩔 수 없죠. 살아야 하니까요. 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혜의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의대생 아들을 둔 싱글맘이라는 것을. 자정이 되어 교대 근무자가 오자 정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는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민가연이 퍼뜨린 소문은 이제 사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한테 돈 받는데 원장님 몰래 개인 치료하나 봐. 그 나이에 그런 짓이라니. 귓가에 맴도는 말들에 정혜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혜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반지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매번 이 시간, 이 길을 걸으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집 앞에 도착한 정혜는 낡은 철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습기 냄새였습니다. 불을 켜자 작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빨래들이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급하게 먹다 만빵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냉장고 안에는 라면 한 봉지와 김치 조금, 그리고 반쯤 남은 물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정혜는 그냥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월급날이었기에 하루만 더 참으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정혜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리고 가장 두꺼운 봉투 하나. 어머니의 요양원비였습니다. 정혜는 숫자들을 보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아들 우빈의 학비는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생활비를 보태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빈이가 의사가 되면 정혜는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한정혜입니다. 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어머님께서 오늘 밤 특히 불안해하세요. 계속 정혜야, 정혜야 부르시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세요. 정혜의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알츠하이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이런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볼까요? 아니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진정시켜드렸어요. 내일 시간 되실 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은 정혜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찾는데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혜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정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그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정혜는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정혜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으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최 회장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정혜의 손길에 의지하며 통증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일을 하세요? 그때 정혜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남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해서요. 라면이 끓는 동안 정혜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부터 요양비가 10% 인상됩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에요. 정혜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10%요? 그게 얼마나? 현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죄송합니다. 정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매달 빠듯한데 15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혹시 한 달만 유예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다른 일을 더 알아볼 수 있게.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선생님께는 한 달만 예외를 두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래 계셨고 선생님의 상황도 이해하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해결할게요. 전화를 끄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꾹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것, 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오해받는 것.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정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불 위에서는 라면이 넘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싸늘해진 라면을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라면조차 제대로 못 끓이네. 정혜는 그래도 그 라면을 식탁에 가져와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는 아들 우빈의 사진이 배경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빈의 모습을 보며 정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라면을 다 먹은 정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너무 길었고 밤은 너무 짧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소문, 요양비 인상, 빈 냉장고. 모든 것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그녀는 버텨야 했습니다. 내일도 웃을 수 있겠지? 정혜의 속삭임과 함께 작은 반지하방은 다시 고요함 속에 잠겼습니다. 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정혜는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동료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따갑게 꽂혔고 휴게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기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려 노력 중이었죠. 한 선생님,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정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네?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혜는 미니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우빈이었습니다. 우빈아. 정혜는 서둘러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빈은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오게 되어서. 정혜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학교는? 실습은 어떻게 됐어? 우비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며칠 휴가가 생겨서 엄마 얼굴 보러 왔어요. 전화로만 듣는 목소리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정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하는 것이 전부였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일찍 퇴근할게. 정혜가 돌아서려는 순간 우빈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잠깐 병원 구경도 하고 싶고 엄마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그냥 평소처럼 근무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정혜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병원 분위기가 미묘한 상황에서 갑자기 조퇴를 요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 그럼 내 환자 좀 보고 올게.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미소를 위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최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기쁨에 얼굴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최 회장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최 회장은 피곤한 듯 보였지만 정혜를 보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정혜는 미소 지으며 치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의대 실습 중인데 휴가가 생겼나 봐요. 최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군요. 의대생 아들이라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 회장의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오늘따라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통증이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손길 덕분이겠죠. 정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 회장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기뻤습니다. 30분간의 치료가 끝나고 정혜는 마무리를 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에도 들를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군요. 간호사분이 이쪽이라고 해서. 정혜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빈아,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우빈은 정혜에게 다가오려다 병실 안의 환자를 보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정혜는 당황한 아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빈아, 왜 그래? 이분은 내가 담당하는 환자이신 최병수 회장님이셔. 우빈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최 회장 역시 우빈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정혜 선생님 아들이신가요? 우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 제가 장학금 받았던 세희망재단 이사장님이세요.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장학금의 출처가 최 회장이라니. 우연이라기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세희망재단이 회장님 재단이었어? 최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한우빈 학생. 이름은 들어봤지만 선생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네요. 우빈은 천천히 최 회장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렸습니다. 최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우빈을 바라봤습니다. 학업은 잘 돼가고 있나요? 네, 덕분에 내년에 인턴 과정을 시작합니다. 정혜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받은 장학금이 바로 자신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의 재단에서 온 것이라니. 우빈아, 회장님께서 그 재단을 운영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니? 우빈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장학생들 만찬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사장님을 배웠고요. 항상 저희를 격려해 주셨어요. 정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어디서 오는 돈인지 누가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회장님 덕분에.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 회장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듯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래의 인재들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특별히 고마워할 것 없어요. 우빈은 최 회장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이사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의대생이라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최 회장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난 내 상태를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자네 어머니의 손길 덕분에 많이 편안해졌어요. 병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혜는 가슴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우연이 그녀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사장님과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우빈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난 다른 환자들 좀 보고 올게. 회장님 편안히 쉬세요. 정혜가 병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최 회장과 우빈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복도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혜는 눈가의 눈물을 살짝 닦아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따라 병원의 하얀 복도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며 가로등 불빛을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정혜는 오늘따라 야간 당직을 자원했습니다. 우빈이 잠시 서울에 머물기로 했기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쉬었지만 병원에서는 최 회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들었고 간호사들만 조용히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최 회장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주무시고 계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주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은 잠든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최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아니, 거기 가지 마. 갑자기 최 회장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정혜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맺혀 있었고 손가락이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다. 피해야 해. 정혜는 최 회장이 악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악몽을 꾸고 계신 것 같아요. 최 회장은 갑자기 몸을 떨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정혜를 발견하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선생님. 네,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최 회장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재빨리 물 한 잔을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악몽을 꾸신 것 같아요. 최 회장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그날이 생각나요. 정혜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인가요?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6.25 전쟁 때의 일이에요. 내가 10살 때였죠. 정혜는 말없이 최 회장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피난 중이었어요. 북한군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에 급하게 짐을 싸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날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최 회장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청년이 우리 가족을 도와줬어요. 같은 마을 사람이었죠. 그 청년이 우리 가족을 피난길에 이끌어 주었어요. 정혜는 조용히 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 중에 폭격이 시작됐어요. 모두 혼란스러웠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때 그 청년이 내 어머니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청년 덕분에 우리 가족은 살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광식, 그가 날 구했지. 순간 정혜의 귀에 들어온 이름에 그녀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가 우잉하고 울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정혜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작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의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한광식, 그 청년의 이름이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정혜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회장은 그제야 정혜의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한광식, 그분이 어디 출신이셨는지. 최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이었어요. 왜 그러시죠? 정혜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정혜에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최 회장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혜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한광식. 6.25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께 들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를 잃으셨대요.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를 오랫동안 바라보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그 청년이 맞아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 어머니가 보여주던 사진들, 그리고 지금 최 회장의 증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을 구하기 위해 말을 잇지 못하고 정혜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선생님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최 회장은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 간직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항상 그분의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성함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전쟁이 끝나고 찾아보려 했지만 연락처도 가족 관계도 알 수 없었어요. 정혜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용솟음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최 회장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한 후에 새희망 재단을 만들었어요. 전쟁 유가족과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내가 선생님의 아버지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혜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들 우빈이 받은 장학금, 최 회장이 그녀의 치료에 특별히 반응했던 이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웅이셨군요. 정혜에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비 오는 날 전쟁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 이 병실에서 마침내 이어진 것입니다. 봄꽃이 흩날리는 4월의 아침, 정혜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달 전 최 회장과 나눈 대화 이후 그녀의 삶은 마치 꿈결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민가연이 퍼뜨린 소문이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진 후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혜는 최 회장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정혜에게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자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최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혜 씨, 오늘도 와주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눈빛은 더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답니다. 창가에 앉은 최 회장의 무릎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서류인가요? 최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정혜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단 설립 서류고요. 정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광식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 그녀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최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 진 빚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희망재단의 모든 자산을 한광식 장학재단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혜 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정혜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의 이사장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큰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물리치료사일 뿐이고.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손길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처음 느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아버지의 영혼이었던 거죠. 사람을 돕고 아픔을 치유하는 그 마음. 재단을 이끌기에 당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요양비도 평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2가지 일을 병행하며 고생하지 않도록요. 정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의 고단함과 서러움, 그리고 지금의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정혜가 다가가자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혜야. 정혜는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진 후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맑은 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꿈을 꿨어. 내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단다. 알고 있니? 정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정혜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게 되었구나.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의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어머니에게 최 회장과의 만남,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재단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일주일 후 병원 회의실에는 모든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김 원장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곧 이 병원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최병수 회장님께서 어젯밤 평화롭게 영면하셨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최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혜 씨, 이제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의 영혼이 함께할 테니까요. 정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한광식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우리 병원의 한정혜 선생님이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혜에게 향했습니다.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민가연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15년간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지만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가현이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하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정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민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정혜는 민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 달 후 정혜는 한광식 장학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료 의료봉사단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우빈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첫 봉사활동 잘 다녀왔어요. 시골 마을 어르신들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빈은 의대 졸업 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골 지역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정혜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광식. 그녀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창을 열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베푸신 희생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제 저도 그 희생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게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희생의 손길, 그리고 되돌아온 은혜의 순환. 정혜는 이제 그 순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더욱 밝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